자, 다음 이야기 좀 할까요? 일산에 어떤 분이 배달식당에 동선 때문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선을 짜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짜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받고 그 동선 설계도만 요구하셔서 저는 이제 매장에 가진 않거든요. 설계도만 드릴 때는 매장에 가지 않는데 목소리가 너무 착했어요. 목소리 착하고 그다음에 배달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런 거를 많이 의뢰하진 않으세요. 일반 오프라인 식당들은 의뢰를 많이 하지만 비용이 별로 없으신데 이걸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길래 보통 이런 분들은 생각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깬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자금이 부족한데 동선을 설계해달라고 몇백만 원 이렇게 돈을 지출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식당 대표도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던 거고 일부러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목소리만큼 얼굴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둔 아빠더라고요. 배달식당은 왜 하냐 그랬더니 지금 자금이 그 정도밖에 없다. 그 자금이 모두 당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자금이 다 본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빚을 좀 내서 오프라인 식당을 해라. 이 배달식당은 그렇게 다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강을 건너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튜브가 있는데 튜브가 약간 바람이 세. 그런데 바람 새는 속도를 보니 저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가족을 태우고 몽창 다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비싸지만 가서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 나무 뗏목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건 가라앉진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고 이제 물어봤죠. 배달식당과 오프라인 식당이 아주 적절한 예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커피숍에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일한다고 하니 와이프하고 잘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죠. 왜냐면 자금이 없는데 이거를 뭐 빌려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하다 안 되면 내 탓할 거냐. 고민해서 결정하는 건 본인 몫이니 어떤 결정을 내든 나는 동선을 짜주겠다. 20개 식당을 내가 해봤다 엎었다 경험상 지금 외식업의 흐름은 배달식당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남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점점 더. 이게 지금 기형적인 구조죠. 배달 플랫폼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걔네들 지네들도 안 남는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웬만큼 많이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후배들 중에 막 1억씩 파는 애들이 있었어요. 1억 넘게 1억 3천 막 이렇게 배달 식당이 25평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상주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1억 매출 내는 식당이 많지 않아요. 낸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더 떨어졌을 거고 아예 그냥 배달 직원을 두고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선 네가 배달을 안 하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배달을 저는 없앴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배달 컴플레인은 굉장히 강하고요. 어차피 손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미예요. 자, 아무튼 그분한테 그런 비유를 해주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달식당을 수중에 3,4천만 있는 분들이 배달식당을 자꾸 하시려고 해요. 배달식당을 하시려고 한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식당을 한번 해본다는 건요, 그냥 차려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직원과 손님과 내가 교감하는 과정입니다. 시끄러. 그럼 배달식당은 식당이 아니냐? 식당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어떤 그런 폭을 본다면 배달식당은 쉽지 않아요. 성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배달로 해가지고 1억 찍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예예요. 이런 거죠. 10층에서 10명이 뛰어내렸어요. 다 죽을 것 같죠? 한두 사람 살아남습니다. 근데 내가 10층에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요. 성공 확률을 높인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 지고 있다면 빚을 내세요. 차라리 빚을 내서 7천만 원짜리 제대로 된 식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망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 다니세요. 배달식당은 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도 배달식당 그렇게 해서 망해도요, 그래도 그 돈 날라가요.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보증금 그 중에 1,000만 원인데 3천만 원 날라가죠. 7천만 원 시작했는데 7천만 원씩 했는데 빚이 3천만 원 날라갔잖아요. 4천만 원 남잖아요. 똑같아요. 망하면 똑같은 겁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금액이 더 커지고 절실해지면 더 노력하고 더 신경 많이 쓰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그냥 적게 들여서 시작하게 되면 적게 들인 만큼 정성도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배달식당을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여러 개 된다면 배달식당보다는 지금부터 몇 년간 오프라인 식당이 굉장히 강세일 거예요. 특히 오프라인 식당 중에서도 외곽 쪽에 있는 식당들의 강세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있는 식당들은 점심 장사에서 어떤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녁 장사에서 승부 보기는 어려워요. 항상 그 예외는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하면 항상 이렇게 가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상적인 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배달식당을 하시려면 돈을 더 들여서 오프라인 식당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4천만 원으로 식당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4천만 원 가지고 식당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유튜브에서 막 자꾸 보여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런 거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고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운이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잘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첫 번째 식당이 성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망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게 안 나와서 그렇지. 자, 배달 식당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